이번 주 BOJ 회의 있고 FOMC 회의 있고 GTC 일정 있고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한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OJ 이벤트에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보여줬어요. 코스피는 1% 넘게 밀리며 2656.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보여줬던 낙폭보다는 좀 난해가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 오늘 장에 원달러 환율이 1,339원대까지 올랐고 N달러도 149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에서 6천억 원 넘는 매도 계약, 그리고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2656.17포인트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낙폭이 큰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죠. 락앤락이 15% 넘는 급락으로 6,700원 장을 마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PBR주로 인해서 올랐던 우선주라던가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 장 내림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두산이 12% 넘는 급락을, 한국전력도 7% 넘는 내림세 2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꼭 다뤄봐야 되는 것, 기아가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었죠. 사실 지난번 현대차의 경우에는 배당락일 당일마저도 주가가 올라서 이제는 그런 공포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기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7.11% 급락한 11만 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죠. 오늘 만약에 BOJ란 이벤트가 없었다면 기아의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배당락일이라는 건요. 어제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셔야 되고 오늘부터는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많은 분들이 이탈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최근 저PBR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받는 자동차, 은행, 우선주들의 배당락일 주가 흐름을 보면요. 배당 금액보다 주가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이 8,400원이에요. 그런데 배당락을 당일에 오히려 9,500원 주가가 상승 마감했고 은행주에서는 KB금융의 주당 배당금은 1,530원입니다.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 배당금보다는 적게 하락했습니다. 100원만 하락했고요. 오히려 그 이후로는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죠. 우선주의 경우에도 현대차 우선주 주당 배당금은 8,450원이고요. 당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1,300원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오늘 이 5,6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주는 기아가 상승 마감한 것이 아니라 7% 넘는 급락, 9,100원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와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기아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실망감이 컸을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의 트렌드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같이 바뀌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오늘 기아의 배당락의 주가 하락은 단순 기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기아만의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물려가지고 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8일 날 다 그때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신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에 대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상황에서 매도세가 커지면서 신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큰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최근에 안 좋았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더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매도 그리고 이 환율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기아가 타격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오늘 기아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는 전문가들보다는 앞으로 다시 상승할 거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고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이죠. 일본이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밸류업 정책이 여전하다 하면 자동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목표 상승률이 2%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도요타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은 반면에 2월 CPI와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고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여지죠. 다시 말해 일본이 만약 미국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다고 하면은 엔화 반등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엔화 약세 덕을 봤던 일본 수출 기업들, 대표적으로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된다. 요건 또 이퀄 원화 약세로 국내 수출 기업, 현대차, 기아의 반사액이 기대가 된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장의 경우에는 시장 탓에 하락을 했지만 이 흐름은 오히려 자동차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조 본부장님, 오늘 기아를 오히려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보수적인데요. 이 오늘 사기보다는 네. 조금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오늘 세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걸리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이에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이 괜찮은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시간 조정도 거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여기서 산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기아는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기아가 추후에 나아진다 하더라도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흐름을 봤을 때는 현 구간 바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기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여기선 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 혹은 내일장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기아 매수로 대응하시겠어요? 아니요. 왜 또 여기도 아니죠? 네. 이유는 네. 명확합니다. 일단 현대차가 만약에 오늘 기아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면 저는 뭐 오늘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쪽을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의 흐름이 동일하잖아요. 저는 기아를 산다면 기아를 이제 기아와 현대차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를 고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 조정이 나오면 현대차 기아가 동일하게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아보다는 현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도요타를 대신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종류를 생각해 보면 하이브리드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 중에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높고 이제 마진율이 높은 쪽은 사실 기아보다는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아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포트에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오늘 이제 배당락 때문에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여진이 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수급적인 이 매물 소화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당장 내일장의 넥스트 돌파주로 기아를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그리고 최근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기아는 좀 쉴 수 있고요. 오히려 자동차주를 매수 기회로 본다. 앞서 봤던 엔화라던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점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를 본다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돌파주 선정해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9% 내림세에 891.91포인트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GTC 2024가 열렸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세론으로 보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고요. 오전장에 반짝 상승했던 바이오주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그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중에 상승한 종목을 보면 어제 저희가 다뤄드렸던 툴젠 21% 급등 마감했고요. 에너지에서는 유일에너테크가 23.68% 15,6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반도체에서 유로모픽, CXL, 낸드주들이 쉬는 반면에 오히려 초전도체주들이 오늘 움직였어요. 신성 델타테크 12% 넘는 급등, 서남의 경우에도 상승했고요. 대형 포장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고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내긴 했지만 5.7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 테마주로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장 테마주들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자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테마주 단으로의 돌파를 보신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유효 가능한 전략입니까? 네, 접근 가능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공략한 종목군들이 장중에 만약 변동성을 보일 때 내가 손절, 그러니까 밀렸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은 개별주, 그러니까 테마주 단에서 돌파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대형 포장 분봉을 좀 잡아드렸는데 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정치인 테마로 엮이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 상한가가 거의 4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장 마치기 이제 2시간 전에 갑자기 하한가 풀리면서 지금 계속 하락하더니 상한가 갔던 기업이 5% 상승까지, 그러니까 25%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정치 테마가 되었든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이 초전도체가 되었든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이런 변동성에 내가 매도를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테마주 안에서도 명분이 있는 테마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쪽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원전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원전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 그러니까 테마를 공략하더라도 우리가 물렸을 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어떤 테마에 저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내에서도 명분 있는 테마로 도피하는 거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이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특히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이 눈에 띄게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 먹을 거리가 없으면 정치인 테마주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뭐 반도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먹을 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옛날만큼 빛을 발해줄지, 또 우리의 뭔가 좀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게 답이야라고 정치 테마주가 더 많이 오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맞습니다. 잘 잡으면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들어갔다가 좀 크게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그를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매수 이야기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정치 테마는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세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요? 저도 오늘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GI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선택은 주도주를 기다렸다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대안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었을 땐 저는 후자가 조금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은 두 가지의 지금 특징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알러지 시장과 항암제 시장을 모두 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 파이가 굉장히 큰 상황, 항암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파이보다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제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중성 그리고 이제 기술력 모두 지금 잡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해당 이제 CEO가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대량 이제 매입을 좀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기술도 기술이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 관리에도 굉장히 또 관심을 또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리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의 GI 이노베이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내일 시초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목표가 이 상승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5,000원을 좀 드리겠는데,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이 앞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 혹은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목표가는 17,000원 그 이상 잡아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을 시초가 공략제로 갖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조 본부장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클래시스 가져왔습니다.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좋고 마진율 높은 이런 기업에 좀 집중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좀 클래시스 가져왔고요.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좀 알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K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뭐 여태껏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슈링크가 이제 유럽에 판매를 개시를 하기 때문에 울트라 포머 MPT라고 해서 유럽에 판매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클래시스가 여태까지 실적이 좋았지만 뭐 컨센서스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좀 주가가 빠진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손절가는 34,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좀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아직 위로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 수급 좋고 외국인들 지금 어제 오늘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불안한 매크로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실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